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체포가 됐죠.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갖고 이제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자라고 당론으로 결의를 했는데 김상욱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저희랑 마지막 인터뷰하신 게 탄핵 당일이었나요? 네, 탄핵 그것도 소추안 맞습니다. 가결된 네. 당일. 네. 예, 그때 굉장히 외로우셨다. 외롭지만 행복합니다. 아, 형도 잃고 형도 잃고 지금 형도 잃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오늘은 예, 좀 저 개인적으로는 예, 참 다행스럽다 여겨지는 일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뭐 늘 좀 우리나라 정치가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예, 진영 논리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기회 되는 대로 많이 드리고 있었고요. 개헌 이야기. 근데 예. 그 논의가 우리 당내에서 이제 공식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소식이 참 반가웠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뭐 제가 너무나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는데 저희 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당론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다행스러운 소식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뭐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좋습니다. 예. 그래도 김웅 의원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난 형이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너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말씀 들으셔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아직도 형이라고 못 부르세요, 형님이라고? 이제 가서 잘 또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식 의원님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던 제가 참 예. 좋아하는 의원님이시고요. 부산 지역구시고. 네, 그래서 예. 제가 그랬어요. 울산 지역구 다른 의원님. 사람이 욕했으면 예. 속상했을 텐데 차라리 형이 욕해주니까 어, 덜 속상하고 또 형이 욕해주는 바람에 예. 나한테 욕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좀 기분이 좀 풀리지 않았겠나. 아, 더 세게 욕해도 됩니다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뭐 너무 좋아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아. 서로 이제 손 꼭 잡고 서로 더 지금 잘 댓글에 위해주자 했습니다. 너무 긍정 왕이시다 이런 댓글이 많이 오고 있는데 럭키 너무 디키네. 긍정한 아이콘이신데 괜찮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손 꼭 잡고 같이 점심 먹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김대식 의원님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예. 당시에 계엄 문제나 뭐 내란 그 관련된 수사 이거 가지고 강하게 항변하셨지만 방송 바로 끝나고는 내가 야당이면 더 했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 지금 아니 근데 제가 그때 그거 제가 얘기할래요 그랬더니 얘기하시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원래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특정인이 하는 얘기는 전하지 않는데 본인이 허락한 사항입니다 이건. 본인이 야당이었으면 아니, 더 했을 거다. 우리 당 의원들이 예. 앞에서는 좀 그런 게 있지만은 예.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앞에 떠드는 사람들은 가서 또 맞습니다. 그 이야기하면은 김사우 의원이 보면은 저기 막상 얼굴을 보면은 뭐라고 하기가 힘든 마성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웃상. 그래서 웃는 얼굴. 우상. 웃상. 거기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가서 그렇게 다시 다 풀면은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 착해요. 착합니다. 되게 의원님들께서 뭐 입장이 다 있으시겠지만 성품 자체는 다들 좋으신 분이시고요. 예. 그리고 또 진짜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괜찮고 이제 뒤에서 가끔 얘기하는 이제 거지. 소위 말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힘든 거지. 뒤에서 이제 근데 자고 일어날 때 당에 있어 뭐 이런 거.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상하게 뭐 억울한데 어떻게 할지도 못해 몇 명 이런 것들이 있어요. 힘든 몇 명 거죠. 잘하는 애들. 막 기자들 불러가지고 김상욱이 막 걔 완전 미친 또라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안 되는 막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 걔는 완전 지역구 관리도 안 한대 막 이래 가면서 온갖 소문 타네요. 기자들 불러서. 근데 지금 보니까 예. 저 박정희 앵커님이 얘기해서 보니까 진짜 웃상이시네요. 네. 웃는 상. 네. 잘 웃는 얼굴. 그냥 앞으로 브랜드로 울산으로 하시면 선거 전략으로 울산의 웃상. 울산. 제가 그런 거 잘 감사합니다. 찍거든요. 근데 저 오늘 아마 오늘 특검법 관련된 얘기가 참 많으셨을 텐데 예. 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아니요, 싶은 설명을 그래도 지금 했는데 오늘 특검법 발의 얘기하면서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간 울먹이셨잖아요.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두 분도 잘 푸셨어요? 뭐 저는 늘 존경합니다. 못 그리고 푸셨구나. 예. 저는 대표님께서 거기를 저를 또 탈당이지, 아껴주시리라서 거기는. 탈당하라고 하셨죠. 또 탈당이지. 어쨌든 안 돼요. 예, 어쨌든 네. 예. 근데 오늘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
사실 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 제가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든 걱정이 이제 타이머가 시작됐는데 왜냐하면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구속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짧게는 20일, 길게 잡아봐야 40일인데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빨리 해야 하는데 근데 이 지금 수사 자체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경찰은 수사의 주체이자 수사의 객체가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직권남용죄에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예. 우리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뭐 선배님 계시지만 엄격 해석의 원칙 그리고 유추해서 금지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내란죄를 조사한다가 나중에라도 권한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늘 좀 불안한 부분입니다. 이제 특히나 우리가 12월 3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사회 갈등입니다. 예. 특히나 일부 정치 세력들은 이 사회 갈등을 더 부추겨서 거기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는 본질은 뒤로 밀리고 진영 싸움이 더 격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너무 큰 사회 갈등에 빠져 있고 그러면 이 대통령 탄핵 절차 또는 대통령 수사 절차에서도 작은 논쟁거리 하나가 큰 사회 갈등 소재가 돼버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쉽게 표현하면 기름 쫙 깔려 있는데 라이터 불 하나로 확 큰 불이 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이 부분 참 안타깝죠. 정치가 사회 갈등을 힐링하고 사회 통합을 위하고 국가 국민을 위해야 하는데 현실 정치는 안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부러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지지세를 만들려고. 참 나쁜 정치인데 그런 정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정치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또는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논쟁거리들이 많아진다는 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복잡한 거지요. 사회 갈등 소재도 있고 말씀 올렸던 수사 권한 문제 지금 벌써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절차에 관한 부분도 많은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내란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기소해버리고 나면 수사를 더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큰일이다. 빨리 특검법이 통과돼서 공표가 되어야 한다. 특검법이 공표가 되면 절차적 하자든 실체적 하자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갈등 소지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이 극단의 사회 갈등 상황에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이 사회 갈등을 수습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목적으로 여야 합의의 그림이 만들어지면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이제 네네 외환법 네네 그 네. 외환죄 그 네네. 부분을 넣으려고 한다라는 네네. 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특검법 통과된 이후에 예. 민주당 의원님들 연닿는 분들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 저는 여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믿고 있고 사실 외환 유치의 점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점 하나. 두 번째는 특검으로 갈 만큼 고소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또 세 번째는 충분하게 유추할 만한 증거가 있는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음. 별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일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엄정한 판단입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일타강사 같이 차분하게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대부분 말씀하세요? 납득을 하세요. 납득하세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아마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냐하면 두 가지가 지금 문제잖아요. 뭐냐면 하나는 외환 유치의 점, 또 하나는 내란 선동의 점. 예. 근데 이 두 가지는 시간이 급하지가 않습니다. 음. 완전히 별건 대상도 다르고 범죄 사실도 다르기 때문에 시일이 급하지 않은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의 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예. 시간이 급합니다. 자 그러면 왈가왈부 해버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결과가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문제죠. 특히나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제일 큰 거대 정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내면 민주당도 박수받을 일이지만 만약에 책임 있는 정치를 하지 못하면 민주당도 비난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예. 민주당 의원님들도 상당수는 공감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외환 유치나 내란 가장 중요한 게 선동은 박찬대 나중에도 원내대표 되거든요. 당 지도부 같은데 그분들 만나보셨어요? 그렇게 높은 분들은 저를 안 만나보셨어요. 박실장이 김상호 아니, 의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 민주당도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더구나 최근 지지율도 박빙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 예. 약간 반성하는 분위기에 애초에 그런 목소리들 저자세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힘을 얻지 못하다가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꽤 힘을 얻고 있어서 저는 합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리고 외환죄는 뭐 저기 예를 들어 평양 무인기랄지 꼭 밝혀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 천천히 이런 해도 것들은 그건 나중에 천천히 뭐. 검찰이 해도 됩니다. 네. 예. 그 지금 급한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 수사의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 만약에 민주당 일방으로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재의결하고 뭐하고 하면 수사기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시일이 급한 문제라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개인적인 바람인데 국민들께 우리 정치가 좀 희망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실망만 드리고 있는데 예. 희망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야 합의로 법안을 이 난국을 수습하려고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정치하는 사람들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실망만 드리고 있는데요. 단 한 번이라도 좀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손잡고 이 부분을 빨리 조속히 해결해서 국가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예, 보였으면 희망. 좋겠습니다. 희망 정말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제 대통령 네네. 체포됐는데 네네. 체포된 후에 자필 원고와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네네네. SNS에 이제 그 뭡니까 만년필로 쓴 원고 그리고 영상으로 또 짧게 말씀을 했는데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란죄에 해당하면 설마 사형은 안 시키겠지만 무기징역까지는 감내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법리적인 방어가 아니라 저는 정치적 방어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시고 네, 그러니까 정치적 방어라는 것이 그거죠. 본인의 강성 지지층에게 단결 대우를 만들고 강한 저항을 국민적 저항을 물리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국민의 원내에도 그런 독려를 하도록 해서 정치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좀 그런 느낌으로 받았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 좀 이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예. 나의 이런 전략이 먹힐 수 먹혀들고 있다.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한나라의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무엇보다 사회가 갈등에 접어들지 않게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면 명백히 잘못한 일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반성보다는 가장 갈등 조장한 메시지였어요? 지금 부정선거? 아니요. 부정선거도 들어가죠. 예. 부정선거도 들어가는데 일단 국민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라는 말이 함께 싸우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법의 판단을 법치에 따라서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술다 그리고 이제 거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계속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법치에 따른 판단을 받겠다가 아니라 이제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저는 읽혔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저희 보수는 특히 품위와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품위 있는 모습이 아니라서 많이 좀 안타깝고 이런 상처들이 우리 보수권에 오래도록 남을까 좀 우려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이게 사법적인 있습니다. 이슈에 이제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특검이 통과가 되면 진행될 것 같은데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 네네. 부분은 굉장히 원고에도 많이 할애해가지고 굉장히 네네. 깊이 있게 이분이 지금 빠져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대통령도 이러한 부분에 설득이 됐다라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면 정말 뭔가 있었던 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김웅 의원님도 이거는 보수의 독극물을 퍼뜨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당 차원에서도 뭔가 선을 확실히 그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으실 거예요?
예, 굽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힘없는 막내라서 힘없는 막내. 그거 원래 막내의 힘이 셉니다. 원래. 말씀은 계속 올리고는 있는데요. 조금 시간은 걸릴 거는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 관련해서 예. 네. 이제 유경준 전 의원님하고 통계청장, 전 워낙 통계청장. 가까우니까 음. 아 형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부정선거 이거를 깰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이제 그 유경준 전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고압적이고 비아냥대는 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한다. 근데 이거는 이미 벌써 감정적인 문제가 됐다. 감정적인 문제가 된 사람들한테 가서 그 증거가 하나씩 틀리다고 이야기해봐야 다른 걸 또 들고 온다. 그냥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상처를 받은 거고 그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소수로 밀렸다라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을 풀어지게 만드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이제 그 유경준 전 의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안 믿어주면 이제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이제는 감정적인 거다. 그게 저는 좀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경계하고 있는 진영 논리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편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편이 이길 수 있는 얘기만 귀에 들리고 우리 편이 질 수 있는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걸 예. 믿고 싶은 확증 편향 같은 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나온 김에 좀 더 말씀 올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12월 3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갈등을 겪으면서 저는 사실은 좀 두려운 면을 봤습니다. 우리 사회의 젊은 층이 극우화되는 경향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봤어요. 극우와 보수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보수를 응원하고 보수의 가치를 공유해주는 분이 느는 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하지만 극우를 지향하는 사람이 는다는 것은 상당히 경계스럽고 두려운 대목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서구 사회를 보면 젊은 층들이 극우화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늘 봤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신나치가 등장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러시아 같은 데서. 이렇게 그게 남의 나라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면 한남동 시위 현장에도 보면 젊은 2030들이 많이 있었어요. 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백골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리고 저도 뭐 좀 공격을 받긴 했는데 뭐 보수 젊은 유튜버 이제 젊은 남성들 위주로 모여 있는 유튜버라고 하는데 가입자가 70만 명,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적은 숫자도 아니고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거지요. 우리 사회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극우화 되는 것에 대해서 사회 방어를 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저는 좀 그런 부분을 봤고요. 사회 방어. 왜냐하면 저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지금 20대, 30대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 삶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기성세대가 공고하게 구축해 놓은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고 평생을 노력해도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들고 결혼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버겁다면 극단적인 생각, 사회 변화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강한데 이 사회 변화가 제대로 안 되면 극단적인 변화도 추구하게 되고 남 탓을 하고 싶은 마음 들거든요. 그런 배타적인 성향, 이런 성향, 전체주의 성향 들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로 봐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보수를 건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젊은 극우들 아니면 극우 세력들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사회 방어를 하고 견제하는 것은 진보가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보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보수가 사회 방파제가 되어서 보수에 추구하는 가치는 이러이러한데 극우는 이런 모습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의원님 방어를 해줘야 너무 되기 지금 이제 때문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죄송합니다. 온유하고 네. 한 말씀인데 지금 그런 주장하시는 분 굉장히 뭐랄까 강력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박성태 시장이 만약에 우리 의원님처럼 이런 청사진을 갖고 어떤 건강한 보수를 위해서 이 2030 세대들 향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전 세계적으로 일부 극우화 세력이 커지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게 경제 성장률하고 연관돼 있다고 보는데 먹을 게 줄어들면 사실은 나눠주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1차 타겟이 외국 같은 경우 이제 이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저성장 체제가 이제 됐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더 큰 건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의 주류 세력들의 메시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에 김진태 지금 강원지사 등 5.18 관련 폄훼하는 공청회를 열었을 때 당시
초반에는 뭐 당내에서 어쨌든 당시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였는데 비판도 좀 있었는데 세진 않았어요. 그런데 22년 지방선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훨씬 더 강경한 거기에 대한 5.18 평화에 대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때 당시의 당 분위기 또 2020년, 22년의 당 분위기가 다른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지태 지사가 나중에 지방선 공천받을 때는 엄청나게 사죄를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경고만 받았었습니다. 그 정도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예를 들어 극우나 이런 부분 또 부정선거 이런 부분들에서 당 지도부가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제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온전한 설득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세력을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주요 정당 보수 정당에서 자꾸 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층 결집을 위한 걸로 하는데 그게 상당히 잘못돼 있다. 지금 주류가 하는 게. 근데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복잡한 감정이에요. 그분들이 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야,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온갖 괴담을 다 퍼뜨렸다. 뭐 저기 한미 FTA부터 시작해서 세월호는 인신공양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진영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우리는 뭐 좀 잘못하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죽여버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어머니가 민주당이 아니고 우리 당을 택한 거 아니냐 결국은. 근데 거기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근데 대신 그 상처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난 내가 보기에는 그게 있어요. 다른 의원들보다 오히려 그 강성 지지층들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김상우 의원에 대해서 더 기대를 많이 해요. 훨씬 더 주목을 많이 하고 우리 당 의원 중에서 그렇게 욕과 댓글과 뭐 문자를 많이 받는 의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기대를 받는다는 것이니까. 욕은 제가 단연코 1등으로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 욕을 그래요? 많이 먹고 있어서요. 그 방송 출연 근데- 메시지와 구분이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욕이 많으면. 예, 근데 말씀 주세요. 주신 말씀이 예. 저는 너무 와닿아요. 박 실장님 말씀이. 네. 아. 왜냐하면 그 제가 아까 소두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아. 갈등을 저희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로 분류되는 분들 중에 아. 진짜 애국적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진짜 애국적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순수한 분도 있고. 이게 맞습니다. 나라 근데 걱정하시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걸 활용하려는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갈등을 일으켜서 거기서 정치적 자양분과 지지세를 얻으려는 분들 또는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지만 극우가 조직력이 좋으니까 끌어안아서 내 지지에 활용을 해야지 당내 지지 됐든 아니면 정치적 지지가 됐든 이렇게 이런 마음을 내는 이제 공인들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뭐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뭐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 예. 뭐 같은 당에 있는 선배나 동료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예.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경계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우리 당에 극우라는 암을 키우면 안 됩니다. 그건 암이기 때문에 잘라내야 합니다.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내보내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극우적 생각 또는 이걸 활용해서 뭔가 이익을 보려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MBS 네네. 여론조사 발표가 됐는데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타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여사 면접 조사로 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35%, 네, 민주당이 33% 네네, 올랐습니다. 네, 역전됐어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제 탄핵 이후에는 민주당이 전국 운영에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1당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 여야를 떠나서 이제 겸양이 필요합니다. 뭐냐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에 처하면 교통사고를 당할 것 같으면 많이 흥분을 합니다. 우리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반공 척결, 빨갱이 척결하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었어요. 예. 이제 우리 12.3도 어떻게 보면 그런 흥분과 불안을 우리 사회에 던져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수습을 해야 합니다. 수습에는 겸양의 자세가 서로 간에 필요하고 이 겸양의 자세는 정치 공당일수록 더 강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겸양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갈등 상태에서 뭔가 하려고 하거나 갈등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걸 이용해서 뭔가 힘을 키우려고 하거나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있었고 우리 당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표에 반영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일반인을 대상으로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 뭐 내란 행위가 사실상 끝이 났는데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거부감이 드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쌓여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당의 사실 저희 당의 지지도가 올라오는 것이 반갑지만 겁납니다. 뭐냐면 우리 당의 지지도를 구성하는 것 중에 구구적인 또는 맹목적인 지지세는 사실은 우리 당을 더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지가 아닐 수 있다. 건강한 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지지도가 오른다고 해서 저 잘하고 있구나. 죄송하지만 우리 당이 잘해서 오른 지지도가 아닙니다. 우리 당이 잘해서 오른 지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사회 갈등을 유발해서 갈등을 통해서 오른 지지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지지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하면서 건강한 지지도로 바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잘못해서 반사이익으로 잘 되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예. 우리가 잘해서 네. 우리가 인정받아서 얻는 지지도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한 게 없어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더 겸손해야 되는구나. 더 바르게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잘못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하고요. 특히나 우리 보수에 스며들어 있는 극우적 색채를 반드시 지원해야지 표에 도움된다고 지지율에 도움된다고 끌어안아 버리면 당은 더 병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대위 체제잖아요. 네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한 30초 남았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예. 저 방송에 때 네. 시간이 있어서. 괜찮아요. 큰일 났다. 예. 저 당황했습니다. 30초 하시니까 저희 강국한 바람이요. 예.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빨리 회복시켜 주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당리당략이 아니라 사회 통합을 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보수의 가치를 세운 보수 정당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그래서 신뢰를 기반으로 지지율이 나오는 갈등이 기반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반사적 이익이 아닌 우리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